자, 오늘 15일 금요일이죠.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쏠리고 있습니다. 14일 특검법 본회의 상정 다음 날인 15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 1심 선고 예정일입니다. 자, 1심이긴 하지만 이제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 대권 가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현재 검찰 구형량이 적지 않습니다.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또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당이 파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11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한다 역곡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자청해야 한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선고 이튿날인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과 공동으로 대규모 또 장외 규탄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명목은 김건희 특검법 촉구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용도로 또 활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자, 지금 금요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원석 의원님. 글쎄요, 뭐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것처럼 뭐 무의미한 일은 없는 것 같고, 그거야 이제 뭐 재판부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재판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릴 텐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한 번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그 분기점이랄까요? 네. 그런 걸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일 날 선거법 선고도 그렇고, 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25일 날 열흘 뒤에 있는데, 두 그 판결 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현재 그 받고 있는 재판만 해도 일주일에 한 3일, 4일 정도 재판에 출석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정상적인 단무 집행이 어려울 만큼의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 1심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이긴 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그리고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나오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리더십이고 유일한 대권 주자인데, 일종의 이제 플랜 B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장에 그게 어떤 현상 변경으로 나타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총선을 통해서 워낙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랄까요? 그런 게 공고해졌기 때문에 확정 판결도 아닌데 1심을 가지고서 뭐 지도 체제 교체나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물밑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날 거고, 또 여러 가지 합종 연행과 또 새로운 경쟁의 구도 같은 것들을 향해서 이제 움직임들이 나설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거의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공세의 흐름이 약간은 좀 끊기게 되거나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그 판결 결과가 가져올 영향이 가장 더 큰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일각에서는 임비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고, 또 집회장 같은 데서는 탄핵 얘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또 뭐 굉장히 뭉뚱그려서 퇴진하라, 뭐 하야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민심이 굉장히 악화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의 이제 여야 관계 혹은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좀 달갑지 않은 그런 변수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 재판 생중계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좀 사법부를 약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진종호 최고위원은 오늘부터 이제 당일까지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생중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예.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왜 반 이재명 정치만으로 모든 그 일을 다 하느냐, 이게 참 제 불만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민생, 정치는 오늘도 폭락하고 있고 소상공인 어렵죠. 대통령은 개혁한다고 그러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연금 개혁 같은 거. 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재명의 반사익만 노리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 이번에 이제 15일 날 골로 간다. 진정호 뭐 1인 시위한다. 한동훈 대표는 범죄 민주당 모임 거기 국민들도 많이 참여했을 텐데 범죄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거 호 대변인도 계시지만 좀 크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15일 날 그 법원에서 이게 선고가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어요. 이 법보다 정치는 위에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법무부가요. 트럼프가 기소된 거 모든 거 중지. 기소 예정인 것도 중지. 이겁니다. 정치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평등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왜 조국은 지금 감옥에 안 갑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조국은 왜 감옥 안 가냐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윤상현 의원이 여권 의원으로서는 정말 그 솔직한 얘기를 했죠. 벌금 80만 원 예상한다. 앵커 놀랐어요. 왜 80만 원이냐? 현실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때려가지고 법원이 감당할 그 부담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80만 원 나올 거다. 구체적인 증거도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이제 의회 다수당이니까 이번에 검찰 예산을 500억 깎고 법원 예산 250억 증액한 것도 다 이런 차원이다. 상당히 그 설득력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 운이 좋은 게 일관되게 지지율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한번 삐끗했죠. 부산에서 지는 바람에 약간 삐끗했는데 누가 도와주느냐 지금 명태균이 도와주고 있어요. 명태균이 나타나가지고 집권 여당과 용산을 막 휘젓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또 부각을 받는 게 이재명이다. 그래서 저는 윤상현 의원의 그 어떤 그 80만 원 정도에 동의를 하면서 또 8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심까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끌 것이고요. 대법원 선고는 이번 대선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좀 인정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국민의힘도 좀 더 민생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고 그 뭐 이재명이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요거가 별개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진정호 최고위원이 1인 시위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경청을 방문해서 또 재계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대선 지지율 1위를 바탕으로 차기 대통령 행보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력한 다음 대선 주자로서 또 그리고 야당의 대표로서 지금 앞서 뭐 교수님께서 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집권 여당의 행보가 사실상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좀 너무 몰두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고 경제와 민생 부분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은 사실 이제 신선해 보이지는 않아요. 지난번 총선 때도 이른바 2조 심판론 뭐 그렇죠.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 심판하자라고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뭐 야당 대표로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 챙겨야 될 부분들은 챙겨야 될 아젠다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백인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행보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차별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15일에 선고가 나고 또 25일에도 선고가 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법원이 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 시간은 뭐 그대로 흘러가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처럼 뭐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또 뭐 1심 선고 이 시기에만 뭐 매달려 있거나 매몰돼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도 뭐 이런 선고와는 별개로 야당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고준석 대변인. 네. 근데 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이제 선거법 위반은 대질이 대단히 나쁘다 그러면서 이제 생중계 계속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좀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에 그 대법원에서 권순희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그 거기서 이제 기사 회생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선거법 재판 예. 형을 정치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라고 거짓말이지만 생방송이었고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당황스러워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거 무죄다라고 했었던 법조인들이 다 이제 그 굉장히 의아했었던 그 판결이었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이제 그 논리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무죄를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김문기 모른다. 김문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백현동 네 단계에 걸쳐 종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는데 최근 재판에서 본인도 그게 이제 무리하다는 걸 알고 협박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또 말을 바꿨습니다. 다 모두 반복적으로 이제 그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에 의거해도 여기는 이제 무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국민들께서 이 진상을 다 알고 계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재판부가 그런 정치적인 판단,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우려하는 100만 원 이하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그게 남아 있는 것인데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 여기 매몰되어 있겠습니까? 민생 우선입니다. 금투세 폐지도 국민의힘이 해냈고요. 그다음에 여야 의정 협의체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먼저 제안해 놓고도 오늘 결국은 2달 만에 출범했습니다. 이제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수출 올해 예상되고요.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 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민생이 어렵고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지만 여기에 결코 매몰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4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거 관련된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법부 판단 기다리고 이번 판결에 어떤 결과에도 순응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뚜기라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 이재명 대표에겐 롤 모델이 있다. 트럼프.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선택적 기억 상실 이재명 대표. 그런데 법 앞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법보다는 정치가 위에 있다. 이거는 교수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고요. 법원과 판사들 자극해봐야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양쪽이 다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서 정확한 논리 팩트로 납득할 만한 판결 내려주십시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